자, 이번에 얘기 나눠볼 내용은 지금 현재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차량 유지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방학 때마다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컴퓨터 조립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컴퓨터 교체 아르바이트나 뭐 윈도우 설치 아르바이트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시급도 되게 많이 줘서 제가 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방학 때마다 하니까 쏠쏠하더라고요. 재밌겠다. 예,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버니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되면은 훨씬 일하는데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방학 동안에만 일을 하셨었나요? 예, 그렇죠. 실례가 안 된다면은 총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 5일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한 달에 이제 한 230 정도 230. 아르바이트로 받았었어요. 근데 네. 뭐 풀타임이라 해도 뭐 실 근무 시간은 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내지. 예. 괜찮다. 예. 하루에 채워야 되는 컴퓨터 대수만 이렇게 하면 끝이어가지고. 하루에 2-4시간에 한 달에 갖고 그건 할까? 저도 윈도우 잘 깔아요. 그러면은 예. 약 한 방학 기간이라고 하면 2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달 정도 되면 약 한 450을 1년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라고 치면 그래도 한 700~800만 원 이상씩은 수입이 있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달 살아야 되는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행히 정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대학 등록금은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용돈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또 전역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소정의 경력금을 좀 주셔가지고 이제 몇 달 차에서 보태서 차를 계속 이렇게 샀었습니다. 차를 구매하고 그러면 지금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월 기름값이라든지 예. 그리고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이런 거 1년에 따지고 보면은 만만치 않을 텐데. 예,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제 K3 차량 경우 보험료는 제가 제 명의로 하면 1년에 150이 나와가지고요. 네. 이건 좀 부담이 돼서 저희 아버지 명의로 구매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특약으로 추가 운전자를 했더니 5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뭐 할만하겠다. 한 달에 5만 원. 예. 한 달 평균 주행은 얼마나 하세요? 제가 이제 통학을 차로 하거든요. 대학교까지 왕복 한 15km예요. 네. 통학만 한다고 치면 한 달에 한 300km. 1년으로 치면 3,600. 3,600. 그리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1년에 한 5,00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게 타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엄청 적죠. 네. 예. 그러면 한 달 보통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통학만 했을 때 연비 계산을 앱으로 해보니까 7.6km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차여차해서 하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 12만 원. 자, 이번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2만 원 잡고 보험료 5만 원 잡고 예. 세금. 세금은 이제 한 달에 1년에 22만 원 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기타 타이어라든지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런 건 일단 뺄게요. 예. 그런 건 빼고 아니 그거를 한 3만 원 잡으면 되겠다. 1년에 예. 뭐 기타 수리 비용으로. 네. 그럼 한 달에 한 22만 원꼴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월 10만 원씩 용돈을 받고 계신 거고. 예, 용돈을 이제 다행히 저희 누님께서 네.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차를 사지 말고 네.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한 거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어디 필요할 때 있으면 렌트카 빌려서 네. 그렇게 다니시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제 자차 없이는 도저히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차를 좋아해서? 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차 없이는 안 될 정도로. 어. 제가 5살 땐가 그려놓은 그림을 아버지가 갖고 계셨는데 사진첩에 아버지 자동차 소나타 1 그 모델 엔진룸을 제가 그려놨더라고요. 네. 따라서 그 정도로 제가 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손해를 많이 봐. 살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게 어떠한 나의 건강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차를 네. 좋아하게 되면 내가 어느 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차를 소유하고 싶게 되면 그 목표가 차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꿈을 이루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요. 일단은 월 한 10 본인의 자부담금으로 한 15만 원 정도면은 네. 여유롭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에 월 15만 원씩 들어가는 거면은 연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원 안쪽으로는 어쨌든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한 달에 1년에 내가 여름 알바,
겨울 알바 하면서 충분히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요새는 또 아르바이트를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네. 요즘 유행하는 카시어링 업체 네. 그런 차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차를 배달을 해주는 네네. 그런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컴퓨터 쪽 수입보다 더 괜찮나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장점은 이제 원할 때만 할 수 있고 또 학교 끝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를 타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 카시어링 업체한테 고마운 게 진짜 다양한 종류 외제차도 포함해서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어떻게 보면 받았죠. 돈도 벌고 운전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럼 그런 수입차 같은 것들 사고 났을 때는 그 보험 혜택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달을 해주면 건당 한 10,000원 가까이 받는데 사고가 나면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10,000원 벌자고 나갔는데 30만 원 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거 덕분에 제가 안전운전, 방어운전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그 컴퓨터 쪽이 더 낫다. 윈도우 깔아주러 다니고 네.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사고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25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벌써 제가 차를 4번이나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요? 제가 면허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취득했어요. 일종 보통으로. 네, 네. 2학년 때 차를 샀어요. 네. 첫 차가 이제 투스카니, 그러니까 현대의 걸작이죠. 어떻게 보면 비싼 페라리란 말도 있을 정도로 예, 이제 투스카니 2.0 수동 03년식을 제가 개인 직거래로 그때 175만 원을 주고 샀었어요. 그 다음 차는 뭔가요? 그 다음 차는 군대를 가야 돼서 차를 팔고 전역하고 이제 저녁 선물로 저에게 주는 선물, 제가 저에게 주는 선물로 제네시스 쿠페 2.0 차량 수동 모델을 09년식을 또 샀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에게 주는 선물.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응용을 하냐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 정도 차는 타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전액 할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액 할부요? 네. 나에게 주는 선물은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이게 포인트. 네. 그 다음은 무슨 차를 탔나요? 그 다음 차가 BMW E46 모델 320i. 이제 뒤에 보이는 빨간색 K3 쿠. 요번에 가지고 온 빨간 색깔 K3 쿠.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뭐냐면, 첫 번째 차도 두 번째 차도 네 번째 차도 예. 다 문짝 2개짜리 3도어만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네. 예. 이 3도어, 저 같으면은 3도어 한 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예.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 3도어로 가시는지 참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빠져나오지 못하는 뭔가 늪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 늪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3도어인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 도어, 정확히 말하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좋은 거죠. 저는. 예. 네. 그러면은 프레임리스 도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프레임리스 도어라면 막 이제 일반 세단들도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근데 문 두 짝에 있는 프레임리스가 훨씬 좋아. 문 두 짝에 있는 보이더라고요. 프레임리스. 예. 난 프레임리스만 원한다 그러면 추천해줄 차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차? 그랜저 XG. 제가 진짜 어릴 때 그 차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랜저 XG 뒤에까지 프레임리스예요. 예,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백화점 앞에 검은색 그랜저 XG에서 명품 모피 코트를 입으신 아주머니가 프레임리스 창문 없이 문짝만 열리더니 내리시는 거 봤는데 와. 그랜저 멋지다. XG 지금에나 구형차지만 그거 새 차로 옛날에 나왔을 때 그 장난 아니었어요 그거. 네. 처음에 그 프레임리스에 우와 이쁘다. 차량 유지에 관리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뭐 이를테면 예. 운행을 하다가 내가 예상하는 금액은 뭐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알바도 하고 있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차량 지출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 예. 이를테면은 뭐 중대 고장 같은 거 나는 사례들이 한 번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GDI 차 같으면은 유명한 거 오일 감소, 네. 스커핑 현상, 예. 노핑 발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걱정이 되진 않나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제 차량에 엔진 오일 주입구랑 네. 엔진 오일 캡이랑 그 게이지랑 그 다음에 밑에 오일 필터 그 다음에 드레인 코크 다 봉인 실이 붙어 있어요. 제작사에서 붙여주는 거구나. 예, 저는 그런 거를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기어가 가끔 안 들어가서 후진 기어가 네. 점검차 갔는데 무슨 리콜 대상 엔진이라고 오일 감소 대상 엔진이라고 봉인지를 붙여주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1.6 뭐 엔진 GDI 엔진이 뭐 리콜
받고 뭐 오일이 줄어든다. 네네. 에이 설마 내 차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생각도 안 하는데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3,000km를 타고 오라 이러셔가지고 근데 제가 안 그래도 키로수가 한 달에 1년에 3,000을 타는데 네. 근데 제 차가 또 이제 터보 차량이잖아요. 네네네. 터보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열 관리도 열이 되게 많이 나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점도도 금방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엔진 오일이. 그래서 뭐 3개월마다 또 저는 풀 시내 주행이에요. 막히고 여름에도 타야 되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저는 3개월마다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3,000km 타고 오라니까 1년에 갈아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을. 지금 여기를 직접 모셨어요. 원래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예,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제부터 벌써 1년치 주행을 거의 다 해버리신 것 같아요. 예, 거의 지금 뭐 예. 부산 찍고 충청도까지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쵸. 또 서울까지 가야 되고. 예, 다시 또 올라가야죠. 아, 근데 저는 재밌어요. 되게 이게 장거리 운전이 제일 진짜 신나요. 2차 저차 해서 뭐 지인분을 만나러 가셨다가 예. 또 봉인 라벨도 붙은 겸 운행 키로수도 좀 늘려보려고 예. 그랬던 거죠. 그렇죠. 일석이조죠. 어떻게 보면. 예, 운전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네. 엔진오일 소모라든지 네. 주행을 하시면서 노킹 현상 같은 거는 느껴보지는 못하셨나요? 아, 노킹 저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게 그 흔히 뭐 라카통 흔드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따다닥 까락까락까락까락 예. 이런 소리가 나게 되죠. 그게 제가 이제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언덕길을 올라갈 때 좀 많이 힘들어요. 뭐 반클러치 쓴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엔진이 부하가 받으니까 무슨 라카통 흔드는 소리가 따다다다다다 나더라고요. 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노킹이구나. 그리고 주행 중에도 가끔 부하를 그러니까 막 속도가 줄어서 5단에서 막 느리게 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도 라카통 흔드는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RPM이 낮을 때 힘을 받는 시점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요새 뭐 GDI 엔진에 특화된 뭐 엔진 오일, 뭐 이제 SM 플러스라는 규격을 제가 알게 됐어요. 검색을 통해서. 네. 그 오일로 갈고 그 다음에 또 전화 플러그도 제가 차가 75,000km여가지고 이제 뭐 교환 주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전화 플러그를 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노킹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등급에 맞는 엔진오일 교환과 개선된 엔진오일 교환과 그다음에 점화플러 교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 예,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예. 제 차랑 이제 터보 차저가 달려 있어서 예열 후열이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뉴얼을 읽어봤는데 매뉴얼에도 급격한 고부하 주행이나 엔진을 RPM을 높였으면서 주행 후 시동을 바로 끄지 마십시오. 네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후열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매일 통학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거의 한 3분을 시동을 못 끄고 있어요. 예열도 한 5분이나 하고 나가고요. 그것 때문에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거 스트레스가 은근 좀 있어요. 예열과 후열은 터보차저 달린 차량들에서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매뉴얼이 터보차저가 적용된 디젤이든 휘발유든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고요. 예. 예전에는 운전석 문, 도어 안쪽에 그런 경고 문구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는 했었어요. 옛날에도. 예. 근데 요즘 차량들은 그 열 관리라는 거를 조금 잘 해주거든요, 차량들이. 예. 그래서 조금 덜 하기는 한데, 네. 그래도 예후열 관리는 중요하고요. 예후열을 너무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오래 해주면 사실 좋습니다. 예. 좋은데 또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그렇게는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최소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면 모르겠어요. 막 쏘다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바로 시동을 끈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예. 어딘가 도착하기 전에 몇 분 전에는 좀 천천히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천천히. 예. 그 정도만 해줘도 후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딱 바로 멈춰서 몇 분을 대기해야지가 아니라 네.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만 살살 네. RPM만 좀 적당히 써가면서 살살 주행하다가 그냥 시동 끄시면 되고, 네. 예열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나 뜨거울 때는 한 1, 2분 1, 2분.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도 천천히 나가다가 도로로 나가게 되니까 네. 거의 보통은 나가자마자 고속도로다 막 이렇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되고, 겨울철에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 예. 단 한 2, 3분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반클러치 네. 소모.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수동 변속기 구조상 네.
이 자동 변속기는 이제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이 직결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네. 이제 유압을 통해서 움직여서 그렇죠. 이제 되게 그래서 부드럽고 그렇잖아요. 네. 그 대신 동력 손실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DCT 미션 네. DCT 미션이 어떻게 보면 수동 변속기를 자동화 시켜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 요새 뭐 DCT 듀얼 클러치 미션이 달린 차들이 뭐 결함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그 문제가 제가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반클러치라고 하죠. 클러치를 페달을 절반만 다 밟거나 다 떼지 않고 주행.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찰되는 클러치 디스크판이 소모가 돼서 그렇죠. 변속이 안 되거나 변속이 고장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제 차도 이제 수동이다 보니까 그거 클러치 소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제가 수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수동 운전을 잘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시동 안 꺼트리려고 막 클러치 페달 다 떼지도 않고 엑셀 밟아주고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곳이 서울 시내다 보니까 막히는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가다 서다 오르막도 많고 반클러치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클러치 페달도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고 또 수리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미션을 내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수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수동 변속기라고 하면은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네, 어쩔 수가 없고 차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몰라요. 네. 뭐 듀얼 매스가 적용이 돼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듀얼 매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타렉스 같은 차량들이 네. 듀얼 매스 플라이휠 막 비싼 플라이휠이 있어서 네, 맞아요. 엄청 수리비가 100만 원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육박한다고. 제가 그 사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스타렉스 그냥 스틱 사면 되지? 이러면 자동 사세요. 이러거든요. 예. 오히려 미션을 관리 잘 해가면서 타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쵸. 예. 듀얼매스 플라이휠은 또 디스크 산발이만 교환할 게 아니라 듀얼매스 플라이휠까지 같이 통으로 교환을 해줘야만 예. 2번 작업을 안 해요. 그게 하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듀얼매스 플라이휠 가격만 일단 장난이 아닌 거야. 요즘엔 좀 뭐 저렴해졌다고는 해요. 네. 그래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토를 타는 게 속편하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수동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연비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직결적으로 엔진과 미션이 연결되니까 동력 손실이 없어서 효율이 좋으니까 연비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연비 아끼려고 수동 샀다가 클러치 디스크 갈아버리면은 연비 아낀 돈으로 그냥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는 미션 오일만 관리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만, 20만 탈 것 같습니다. 그전 차주분이 어떻게 탔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반클러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한 15만, 20만 킬로 정도 됐을 때에 예. 클러치 디스크 산발이 교환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주행하는 사람의 클러치 습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행 거리가 1년에 3,000km잖아요. 예. 뭐 많이 타봐야 1년에 5,000km.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거 15만 킬로 타면은 몇 년 타야 돼요? 제가 백발의 노인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운행 습관만 잘 연습해서 예. 반클러치 사용 조작하는 것만 좀 빈도만 줄여주면 돼요. 아. 언덕길 올라갈 때도 예. 막힌다면 모르겠지만 막히지 않을 때는 1단으로 출발만 해놓고선 그대로 클러치 떼고 1단으로 살살 조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네. 저도 그래서 평지에는 그렇게 네. 엑셀을 살짝만 쳐주고 부드럽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마트, 특히 저기 코 땡땡땡 마트 이런 양재동에 있는 코스코. 예. 네. 이게 상호명을 말씀을 직접 해주시네요. 뭐 어때요? 그래서 거기 거기 장난 아니죠. 주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언덕 제일 높은 층 거기에 멈췄었어요. 중간에 제가 와 식은땀이 뒤에 차는 또 아예 무슨 뒷범버랑 한 50cm? 와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자동인 줄 알았나 보다.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이드를 꽉 채우고 시동 끄고 기어도 넣어놓고 내려서 차주한테 좀 뒤로 좀 가달라고. 근데 이 정도 스킬이면은 수동 타면 안 되겠는데? 이 차가 그때 경험이 제가 수동차 처음 산 투스카니 때였어요. 아. 그때는 그 차가 디스크가 다 됐었는지 뭐 클러치 페달을 다 떼야 겨우 동력이 연결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만 컨트롤 잘못하면 시동 꺼지고 그냥 밀렸었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였는지 아직도 오르막만 만나면 식은땀이 납니다. 그 마모가 많이 돼서 예. 디스크 클러치 교환했어야 될 시점이 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클러치도 겁나 무거웠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완전 그냥 뭐
도가니가 아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